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이나 천연가스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자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죠.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사회로 가게 된다면 에너지 활용 방안은 지금과는 사뭇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원전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에너지, 수소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궁극적 친환경 에너지라고 불리는 게 수소에너지입니다. 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또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수소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드 반기성 센터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 얘기였고 오늘은 이제 수소 얘기인 것 같은데 수소가 그렇다면 왜 친환경 에너지가 되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제 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킨 전기를 일으켜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요. 이때 환경 오염 물질은 전혀 배출하지 않아요. 부산물은 오직 순수한 물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수소와 연료 전지만 있다면은 전기 에너지가 사용되는 모든 분야에 쉽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계절과 날씨 등에 따라서 발전량 변동이 커질 수가 있는데 수소에너지는 언제든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생할 때는 이를 활용해서 수소를 만들어 놓고 전력이 부족할 때는 수소를 다시 전기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또한 수소만 원활히 공급받는다면 수요지 인근에서 분산형 전원으로 활용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청정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보다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아주 탁월합니다. 듣고 보면 완벽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정말 완벽한 친환경 수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극적인 그린자가 붙습니다.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정말 친환경 수소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수소의 96% 이상은 친환경 수소라고 불리기가 어려운 그레이, 회색 수소입니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고온의 수증기를 촉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데 약 1kg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10kg을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이 수소는 워싱그린이죠. 친환경 에너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블루 수소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레이 수소 대비 친환경성이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의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 개발된 건. 또 이산화탄소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청정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린 수소가 있긴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통해서 얻은 그런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것이 그린 수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린 수소는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소로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고의 친환경 수소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2050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린 수소를 많이 생산해야만 하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네요. 그레이, 블루, 그리고 그린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96%가 그레이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럼 왜 그린 수소를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째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전력을 생산하는 단가가 지금 너무 높습니다. 일단은.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설비의 효율이 낮기 때문에 수소 생산을 위해서 많은 전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현재는 주로 그레이 수소를 사용하는 거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레이 수소보다 약간 친환경적인 블루 수소 확대를 위해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고도화 또 포집 비용을 낮춰야만 하는데요.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그린 수소 사용의 주를 이루어야만 탄소 중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은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수전해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술, 또 그린 수소 인프라 등 그린 수소 사회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북아메리카라든가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대용량 수전의 실증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넘칠 경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용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남는 잉여 전력을 수소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쉽게 잉여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이 많게 되면 수소 전기 저장 장치죠. ESS에 저장을 했다가 내년에 쓰게 되면 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성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 계신 근데 시청자분들은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96%가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알고 보면은 세계 최초의 수소 차량 개발해서 운용하는 나라 넥소라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의 수소 정책은 뭡니까? 자, 이제 현실이죠. 예. 어쨌든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26일에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수소경제의 필요성은 첫째, 탄소 중립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 전력 계통을 안정화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경제로 나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소 생산 현황을 보면 그레이 수소 중심 공급 인프라를 좀 확충을 하고 그린 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전의 설비 규모 확대를 위한 실증을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레이 수소 중심으로 수소 공급은 확대되고 있지만 그린 수소, 블루 수소 생산 도입을 위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고요. 그린 블루 수소 기술은 선도국 대비 한 4년에서 7년 정도 기술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요. 친환경적인 생산으로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소 가격 안정화와 또 그린 수소 확대를 위한 해외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해외 프로젝트 참여와 도입 인프라 구축은 상당히 지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규모 수전의 기술 확보를 통해서 그린 수소 중심으로 공급 체계를 전환해 나가고 양자라든가 혹은 다자 협력 활성화로 해외 도입 방안을 좀 빨리빨리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갈 길이 아직 멀다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수소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